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학력평가 미적분 파트 같이 볼게요. 문제를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들어야겠죠? 24번 볼까요? 24번. 함수가 있다. 그 함수가 어떤 함수로 주어져 있죠? 합성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합성된 사이에 있는 식을 보면은요, 로그 함수와 다항 함수가 합성되어 있죠. 합성되어 있는 2차 함수만 봤을 때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죠. 뭔 소리냐면 이 2차 식이 있는데요, 이 2차 식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 인수분해는 아니고 고1 때 배웠던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정리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식을 적절하게 변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상수가 붙죠. 뒤에 상수가 4분의 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포인트는 제곱했으니까 0 이상, 0보다 크다. 두 개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그 함수와 다항 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합성이 잘 되어 있다. 정의역에 맞게 잘 되어 있다. 얘를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24번 다뤄봤고요. 합성함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합성함수 미분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H'X라고 하는 것을 구해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fx랑 gx가 다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변을 미분해서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 있죠? 극한값이 10이다 라는 식을 봤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개념은 무엇이다? 네 글자로 미분계수죠. 미분계수. 그래서 사값이 뭐가 돼야 된다? G2의 값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12는 무엇이다? G'2가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G에 대한 정보를 두 개 얻었습니다. 걔를 가지고 뭘 하면 되겠어요? X에다가 2 대입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식을 정리해서 실제 문제 값을 답을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멀리서 보면 어떠한 문제다? 간단한 합성함수의 미분에 관련된 문제고 합성함수 미분법 사용해서 주어진 식을 미분할 수 있으면 되고 플러스 미분 계수의 정의식을 이해를 하고 데이터 두 개 G2의 값이 얼마인지 G'2의 값이 얼마인지를 얻어내기만 하면 됐었던 그런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25번인데요. 네, 우리가 많이 보던 스타일의 문제죠.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결국에는 우리는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 건데요. 도함수를 구해서 x에다가 0, y에다가 1을 대입해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럴 때 식을 보니까 x와 y에 대한 식이 하나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함수 미분법이라고 한다. 자, 음함수 미분법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y는 fx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y를 어떻게? x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변수 x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y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합성함수 미분 방법이 쓰이긴 하는데 바로 풀어볼게요. 자, 음함수 미분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y라는 변수 또한 x에 대한 식이다 라고 하는 것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 식부터 미분해 보죠. 왼쪽 식을 풀어서 써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우리가 관심을 가질 식은 이 두 개의 곱입니다. 나머지 이 값들은 상수니까 뭐 나중에 처리를 해줘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다? 이 두 개의 함수를 곱해진 걸 x에 대해서 미분할 거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너도 x에 대한 함수고 y도 x에 대한 함수였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함수도 x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x에 대한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의 식이에요. 이 식을 미분해야 되니까 어떻게? 곱의 미분법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되는 거죠. 미분해 봅시다. 자, 앞에 걸 미분하고 뒤에 걸 써줘요. 더하기 앞에 걸 그냥 놔두고 자, 뒤에 걸 미분하는데 이 뒤에 걸 우리가 어떻게 미분하자?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y 프라임을 곱해주자.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 했어요. 이게 왼쪽 식을 미분한 겁니다. 자, 숫자 처리를 해주면 그냥 여기 양쪽에다가 2분의 1을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식 왼쪽식 미분했고요. 자, 이제 오른쪽식 미분해보죠. 자, x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x에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y 프라임을 곱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게 주어진 식을 미분한 결과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자? x에다가 0, y에다가 1을 대입하자라는 소리예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이 마지막 식에서 y 프라임이 무엇인지가 나오겠죠? 이게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대입해서 값을 구해보는 건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음함수 미분법의 포인트가 무엇이다? y도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y라고 변수가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본 다음에 미분을 x에 대해서 하자입니다. 이게 음함수 미분법의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자? y에 대해서 미분해 준 다음에 y 프라임을 곱해주는 것을 한 번 더 하자. 네,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죠. 26번입니다. 우선은 조건을 보면은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얘는 적분을 할 때 함수가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1부터 2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요. 여기에 2분의 x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값은 무엇이냐? 2분의 1,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는 적분을 어떻게 하고 있죠? 1부터 2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2분의 1부터 1까지를 적분한 거잖아요. 자, 무엇이 바뀌었어요? 적분. 구간이 바뀌었죠? 자, 적분할 때 구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치환적분법 밖에 없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적분 구간이 바뀌었잖아요. 적분 구간을 바꾸어서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은 치환적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가 보인다? 2분의 x가 보이네. 2분의 x.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2분의 x를 t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우고자. 여기에 2분의 x를 t라고 치환하자라는 거예요. 자, 아이디어는 무엇이다? 적분 구간이 바뀌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치환 적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운 다음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자, 2분의 x를 t라고 치환했어요. x는 2t죠. 치환 적분할 때 어떻게 한다? x에 대해서 미분하고 dx를 곱해주고 t에 대해서 미분하고 dt를 곱해준다. 됐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바꿔봅시다. f 프라임 t. 자, dx가 2dt죠. 자, 2dt. x 빼기 1 있죠. 얘는 뭘로 표현하는 거죠? 2t 빼기 1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인테그랄만 잘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x가 1부터 2까지인 거죠. 그럼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가 1일 때 t가 2분의 1이죠. x가 2일 때, 자, x2 대입합니다. t를 나오죠. 아, 이렇게 치워냈더니 적분 구간을 어떻게 바꿨어요? 2분의 1부터 1까지로 바꿨네요. 아, 그러면 얘랑 구간이 일치하게 되는구나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환 적분 사용해서 적분 구간을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프라임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자? 부분 적분하자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부분 적분을 바로 적분해 보겠습니다. 자, 얘부터 부분 적분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적분해요. 빼기 인테그랄 dt인데 여기 2가 곱해져 있죠. 2가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똑같이 ft를 써주고 얘를 미분한 애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4네. 상수만 남네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 적분 구간만 체크해주면 되니까 1, 2분의 1.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1, 2분의 1이 되는 거죠. 얘가 얼마다? 2가 되겠다. 자, 이 식을 정리하면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었던 이 마지막 적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좋은 문제인데 우리가 적분 단원에서 나오길 기대할 만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분 적분과 치환 적분이 한 번씩 쓰이는,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동시에 쓰이는 그런 문제라고 했었죠. 얘가 그런 스타일의 문제로 나왔었고요. 적분 구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치환 적분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평행이동 개념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치환 적분 사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답이 4번 같아요. 체크하시고요. 네, 27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기대하던 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문제죠. 자, 우선은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루트 17 2라고 하는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a, b1이 루트 17이고 a, c1도 루트 17, b1, c1도 2. 자, 어떠한 삼각형? 2등변 사각형이다. 문제가 풀리던 풀리지 않던 어떻게 보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직 이등분을 만들고 직각 삼각형 2개 나오죠? 걔네들을 잘 활용해 보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가 이렇게 되도록 잡는데요. 각도도 90도가 되도록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색칠을 해서 그림을 얻자. 얘를 반복하자. 넓이의 합을 구해보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해보죠. 자, 루트 17 2. 자, 어떻게 하자? 자, 수선의 발을 내리자. 그러면 정확히 이걸 통과하겠죠? 그래서 1. 자,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 4죠. 피타고라스 정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직각 삼각형은 1대 4대 루트 17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1, H라고 할까요? 이렇게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각 변의 비율을 알죠. 그럼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사실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삼각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칠된 도형을 봤을 때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죠. 1대 1대 루트 2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첫 번째 항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길이를 A라고 할게요. A. 이해되죠? 그러면 아래쪽에 이런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는데 1대 A 대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죠. 아,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무엇이다? 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첫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항 2분의 1 가로 세로가 똑같으니까 제곱을 해주고, 얘가 양쪽에 두 개 있죠. 그래서 곱하기 2, 얘가 첫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A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A 값. 자, 여기에서 A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얘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도를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식을 얻을 수가 있느냐, 알파에서 세타를 빼면 4분의 파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우리가 탄젠트를 적용해 보자고요. 탄젠트. 자,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죠. 자, 탄젠트 공식에 따라서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이 값이 1이에요. 자, 여기에 보이는 직각삼각형에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대 A니까 탄젠트 세타가 무엇이다? A다라고 하는 게 식으로 되게 간편하게 나오죠. 이 세타에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다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 높이를 A라고 세팅하면은 무엇이 좋다? 탄젠트를 쉽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사실 높이를 A라고 하는 변수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탄젠트 세타가 A가 되는 거죠. 자, 탄젠트 알파는 뭐예요? 알파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생각하면 되고, 자, 몇 대 몇? 1대 4대 루트 17이었으니까 탄젠트 알파도 그 값이 4가 된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보인다? A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계산 약간 잘못했네요. 제가 다시 4 빼기 A는 1 플러스 4A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A의 값을 구했습니다. A는 5분의 3이 나오나 봐요. 이렇게 A 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 넓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하고요. 자, 탄젠트 공식을 사용해서 A의 값을 구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비가 얼마인지만 잘 체크하면 되겠죠. 공비가 얼마인지만 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도형을 볼게요. 이 두 번째 도형은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이 겹쳐져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도형 사이에 닮은 비를 잘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시도에서 알았던 게 무엇이냐?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것의 길이를 다 알게 됐죠? 자, 5분의 3입니다. 여기에서
그 상당히 재미있는 성질이 있는데요. 자, 수의 발 내렸죠? 수선의 발 내렸어요? 그러면 얘도 통과하고, 자, 얘도 다 통과할 거예요. 자, 잘 봅시다. 각도 관계를 잘 보면, 자, 얘를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얘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x 더한 게 90도죠. 그러면 이 각이 얼마가 되느냐? 동그라미만 되고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 각도 또한 x가 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래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과 위쪽에 절반 잘린 이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두 개가 같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의 닮음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절묘한 닮음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색칠을 해서 표현하면은요, 얘랑 닮음이다라는 소리인데 실제로는 합동이에요. 왜? 너 빗변 길이, 근데 똑같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칠한 삼각형 두 개가 정확히 같은 도형입니다. 합동인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자, 너가 5분의 3이니까 너가 5분의 3이죠. 절반이. 닮음, 합동입니다. 합동.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얘 얼마예요? 자, 너무 계속 덧대어서 그리니까 자, 지우고 해봅시다. 자, 여기 절반 잘라서 이 길이랑 여기 절반 잘라서 이 길이가 있죠. 여기서 닮은 비가 바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몇 대 몇으로? 너는 길이가 5분의 3이고 넌 길이가 1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닮은 비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빼기 공비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비는 얼마? 1대 5분의 3이니까 1대 25분의 9겠죠. 공비를 25분의 9라고 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27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우리가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문제죠.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못 푼다 라고 하면은 중학교 도형 개념이 잘 안 잡혀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중학교 도형 꼭 복습해야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상당히 특이하게 합동 개념이었어요. 합동. 닮음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닮음비를 많이 구했었죠. 여기서는 닮음비를 구할 때 합동 개념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각형의 이제 비율이죠. 직각삼각형, 가로, 세로, 그리고 빗변의 길이의 비율을 잘 사용하면 그 비율을 가지고 삼각비를 다 표현할 수가 있고요. 걔를 활용해서 풀으면 됐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죠. 자, 28번입니다. 자, 얘도 예상 가능한 문제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길이가 2인 선분을 지름으로 한다. 반지름이 1이다. 계산이 쉽겠다. 세타 2세타가 되도록 잡는다. 그리고 만나는 점 블라블라블라 넓이를 FG 세타를 각각 구해서 비율의 극한을 구하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원이 나와 있고요. 삼각형이 내접해 있죠. 내접해 있는 삼각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주각, 그리고 사인 법칙 이런 게 있겠죠. 기본적으로 두 개는 우리 머릿속에 탑재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선은 각도 세타를 보자. 세타. 자, 이 세타를 우리가 원주각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원주각? P와 B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고 저 반대쪽에 A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도가 항상 세타다라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B와 Q를 고정시키고 다른 쪽에 점원을 잡았을 때 이 각도가 2세타로 항상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다가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F세타를 먼저 구해보죠. 자, 이 2세타가 있는데 얘는 4세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4세타는 중심각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원주각 2세타, 그러면 중심각은 4세타,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F세타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1, 1이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죠. 사인 4세타.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구했습니다. F세타 구하는 건 상당히 쉬운 것 같아요. 자, 이제 G세타를 보겠습니다. G세타를 보면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P랑 Q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하면 3세타 자체가 원주각이죠. P랑 Q를 고정했어요. 그러면 너도 3세타예요. 왜? 같은 원주각이기 때문에. 얘가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얘 4세타죠. 얘 세타죠. 그러면 이 각도는 얼마예요? 파이 빼기 5세타죠. 마지막으로 그럼 너는 몇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 2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G세타를 포함한, 그러니까 G세타 삼각형 있죠. 의 각도를 다 잘 표현해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각도를 잘 표현했다. 자,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R과 Q는 무엇이다? 지름의 양 끝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요. 그러면 얘가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원주각의 성질 때문에. 왜냐하면 중심각 180도, 따라서 원주각은 그 절반인 9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름의 길이가 2니까 이 길이 얼마예요? 2 코사인 3세타죠. 왜? 시각이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코사인 그 각도를 구하면 이 길이가 나오지. 이건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길이 볼까? 이 길이. 자, 이 길이를 물음표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G세타 삼각형에다가 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자라는 소리입니다. 자, 사인 파이 빼기 5세타. 물론 얘가 5세타가 됩니다. 결국에 사인 5세타가 분의 2 코사인 3세타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 물음표, 마주보는 각도가 2세타니까 사인 2세타. 이렇게 해서 물음표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 구했네요. 어떻게? 물음표 곱하기 2 코사인 3세타 곱하기 3세타에 대한 사인 값 곱하기 2분의 1. 이게 G세타가 됩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율에 대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이는 식은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로 수렴한다. 언제? 세타가 0으로 갈 때. 자, 사인 별표가 있고 별표가 있으면 얘가 1로 수렴한다. 언제? 별표가 0으로 한없이 다가가면은 항상 그 비율이 1로 수렴하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잠깐만.
2번 되겠습니다. 이 정도 계산은 이제 여러분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29번 볼까요? 자, 29번입니다. 문제 읽어보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이다. 여러분 아까 적분 문제 볼 때요,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조건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냥 얘기했었죠. 적분하기 위해서는 연속함수 조건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은 문제를 풀 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되고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이다. 사실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함수가 있다. 두 번째, 그리고 도함수가 연속이다. 이 조건이 사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하나로 써놨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1보다 작을 때 프라임이 쓰여져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조건,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 연속이다 라는 문제를 많이 봤었을 텐데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떠한 기준점이 하나가 있어서 그 기준점 좌우에서 함수의 식이 다르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얘가 연속이 되게 해라, 미분이 가능하게 해라, 이런 문제를 많이 봤었죠. 그런 문제를 경험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여기 기준 1이잖아요. 그러면 나 조건에서도 1을 기준으로 어떤 식이 쓰여져 있으면 좋을 텐데 나 조건에서는 0 기준으로 식이 쓰여져 있죠. 0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이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는 1 기준으로 조건이 쓰여져 있는데 나는 0을 기준으로 조건이 쓰여져 있네? 그런데 식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1보다 크고 같습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범위? 0 이상인 범위를 다루니까, 자, 어떠한 부분만 보자. 이 오른쪽 부분에서의 이 점들의 y값만 보면 된다는 소리고요. 이 점들의 y값이 어때요? 가장 작을 때가 1이고 계속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아, 그래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사실은 기준이 1이다. 그런데 나 조건에서는 주어진 함수가 합성함수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약간 트릭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0 이상의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너 자체를 하나로 보면은, 너를 정의역 자체로 보면 이 정의역이 1 이상인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 생각할 때 기준을 무엇으로?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또 어떻게 보여요? 0부터 5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1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적분해야겠구나. 구간을 나누게 되면 함수의 식 자체가 바뀌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틀을 잡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조건 볼게요. 자, 가조건에서 우리가 사실 바로 fx를 알 수가 있죠? 그냥 적분하면 돼요. 적분을 해서 상수가 하나가 붙겠죠? 이게 fx입니다. 적분을 할 때 이렇게 등호를 빼줘야 됩니다. 등호를 빼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 조건 볼게요. 나 조건, 합성함수가 미분이 가능하죠. 미분 가능하니까 fx도 미분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고, 합성된 2차식도 미분이 가능하니까 나에 나와 있는 식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미분. 자,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미분을 할 때 주의사항, 등호를 빼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f'x식이 아래 하나 또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은 무엇이? 도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도함수가 연속.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자? 쉬운 식, 너식 기준으로 1일 때 연속이 돼야 돼 라는 거예요. 1일 때 연속이 돼야 돼. 그러면 함수값, 극한값이 다 같아야 되는 거죠. 1일 기준으로. 그럼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를 붙이는 거죠. x가 1보다 작으면서 1로 수렴해요. 그때 이 극한값이 있겠죠. 얘는 2예요. 되죠? 자,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x가 1보다 클 때 함수가 있어서 그 극한값이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데 위식을 보니까 0보다 크니까 x를 보라색으로 할게요. 0 플러스로 보내면, 자, 식을 바꿔 쓰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쓰죠. 자, f 프라임 x 제곱 플러스 1을 어떻게? x를 네, 이렇게 0 플러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너가 1보다 크면서 1로 가까워지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아, 그러면 너를 구해야겠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f 프라임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언제 가능하다? x가 0보다 클 때. 사실 x가 0이 아니면 양쪽 식을 2x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하자? 극한을 보내자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0분의 0 형태가 돼야 2라는 값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위식에다가 0 대입했을 때 이게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b가 0이 나와요. b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럼 주어진 식을 바꾸겠습니다. 빼기 2a. 그럼 2가 다 약분되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요. 자, 너가 2로 수렴해야 된대요. 그러면 보이죠? 너 2로 수렴, 너 1.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a 값이 1이 나왔어요. 그러면 b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a, b 값 구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우리가 a, b 값을 구했으니까 이 나 조건에 대해서 f2x 제곱 플러스 1 합성된 함수를 우리가 그냥 다 알게 된 거죠. 자, 이제는 fx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fx 조건. 여기서 우리가 c1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써볼게요. fx 제곱 플러스 1은 무엇이냐? a랑 b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x가 0 이상일 때죠. 자, 위로 다시. 자, 도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소리는 도함수가 있고 연속이다. 근데 도함수가 있다라는 소리는 애초에 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세팅한 C1의 값을 구할 때는 연속 조건을 사용해서 값을 구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연속 조건. 자, 프라임 했을 때랑 똑같아요. 자, 1보다 작으면서 1로 수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0보다 크면서 0으로 수렴하게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보다 크면서 1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1 대입한 식과 0 대입한 식이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걸 좀 지울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3 플러스 C1이 1 빼기 2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C1은 얼마가 나오느냐? 빼기 4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1의 값까지 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식을 다 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소리죠. 계산에 대한 아이디어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적분해 보겠습니다. 자, 0부터 5까지요. 어떻게 하죠? 자, 잠깐 정리를 하고요. 자, 여기 빼기 4 지우고, 자, 0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1부터 5까지 fx dx. 자, 첫 번째 식은 어떻게 구해요? 얘 가지고 구하면 되죠. 이거 적분하면 되죠. 0부터 1까지 다항함수 적분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잘 구했고, 그 C1의 값을 구하는 거를 다시 해볼게요. 계산에 좀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자, 천천히. 자, 1 대입하고 0 대입하고 여기가 1이죠. 그래서 C1이 빼기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C1의 값을 다시 잘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2. 이제 계산을 다시 해보자.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식을 적분하면 된다? 정확히 이 식을 적분하면 되죠. 잠깐만, 이렇게 이 다항함수를 적분해서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 1부터 5까지 적분하는 게 남아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이 얘밖에 없어요. 맞죠? 이 식에다가 그냥 대입을 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자, fx dx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뭐예요? 얘잖아요. 얘. 그러면 이 식을 얘로 바꿔줘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fx랑 fx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 얘가 훨씬 복잡해 보인다. 얘로 바꾸면 문제풀이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얘로 바꿔야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식이 길다라고 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길게 쓰는 게 문제풀이에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환해서 치환. 지금 1부터 5까지의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에서 fx의 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치환해서 바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앞에 문제에서는 구간을 바꿨죠. 지금 문제에서는 무엇을 바꾸자? 함수를 바꿔버리자는 소리죠. 아예 함수를 바꿔버리자. 그러면 따라서 뭐 구간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아무튼 체크를 해보자는 소리죠. 그래서 x를 k제곱으로 치환해요. 그럼 dx가 2k dk가 되겠죠? 주어진 식을 바꿉니다. 자, k제곱 플러스 1로 바꿔야죠. 그러면 f k제곱 플러스 1. 자, dx가 뭐가 된다? 2k dk. 자, 인테그랄. 자, x가 1부터 5까지. x가 1이면 k가 0이죠. x가 5면 k는 2죠. k가 플러스여야 되니까. k가 플러스여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뀐다? 이 주어진 식이 0 이상일 때 성립한다고 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0부터 나와 있네. 그러면 이 식을 무엇으로 바꾸자? 위에 있는 이 지수함수에 대한 식으로 바꾸어서 적분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과정이 많죠? 그래서 29번이에요. 과정이 많아요. 자,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자, A랑 B 값을 우리가 구해놨는데 A는 1이었고 B는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K 2에 2K 제곱 빼기 2K 인테그랄 0, 2 DK 이렇게 바꿔서 적분하면 되겠죠. 자, 어떤 적분? 이제는 또 부분 적분 쓰면 되지 않을까요? 부분 적분. 네. 해보겠습니다. 자, 2K 2에 2K 제곱 빼기 4K 제곱이죠. 그럼 너는 다항함수 적분하듯이 적분하고, 그래서 부분 적분 쓰면 되겠죠. 어떻게? 너 먼저 적분합니다. 빼기 인테그랄 너 미분 이렇게 좀 되겠고요. 다항함수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윗끝 아랫끝은 다 0과 2를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됐습니까? 네. 그 29번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기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부분적분과 취한적분이 한 번씩 쓰였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에서는 항상 본질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내용? 도함수가 연속이다. 그러면 도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 도함수가 또 연속이 돼야 된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숨어있는 조건이 있죠. 도함수가 있어야 되니까 애초에 있었던 함수 자체가 연속이어야 돼요. 그 연속 조건을 사용해서 또 시계값을 구했죠. 함수를 찾아냈습니다. 자, 재밌는 문제였었는데, 자, 복습해보죠. 자, 1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식이 정해져 있으면은 쉬운 문제일 것 같아요. 쉬운 문제.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준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준 0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 조건에서 이 합성함수 식을 보고 1과 0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1이구나. 1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극한값을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됐었다라는 소리죠. 나에서는 합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과정을 한 번 더 하면 1의 우극한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었다라는 소리죠. 1의 우극한, 가 조건에서는 1의 좌극한. 이 포인트만 잘 잡았으면은 여러분들 문제를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적분 파트 문제는 풀어봤어요. 얘는 풀어봤고 여러분 복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저기 공통 파트로 한번 가서 문제 같이 하나 풀겠습니다. 21번이에요. 공통 파트에서 21번. 보겠습니다. 막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요. 자, 곡선이 있는데요. 얘는 지수함수를 적당히 평행 이동한 그래프식이고요. 직선 나와 있네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3이구나.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수직인 직선 기울기가 얼마? 빼기 3분의 1이겠죠. 또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외분하는 점을 5대 3이라고 하자. 넓이가 20이다.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여라 가 문제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점을 우리가 변수로 잡아보죠. a, 그러면 y좌표는 3a라고 쓰면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a, 3a. 왜냐하면
이 직선 위에 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은 y는 빼기 3분의 1 x 플러스 어찌고 저찌고가 된 직선이겠죠. 왜냐하면 직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조건은 외분한다입니다. 외분. 자, 여러분들 내분은 이미 많이 나왔어요. 외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출발점 중요하죠. CA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D래요. 그러면 C에서 출발해서 D까지 갈 때 길이가 5가 되고요. D에서 A로 돌아올 때 길이가 3이 돼서 5대 3의 비율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대 3의 비율을 가진다라고 하는 알 수가 있죠. 자, 비율이 어떻게? 너 2, 너 3 이렇게 됩니다. 2대 3의 내분점의 비율을 안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수선의 발을 내는 거예요.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여기다 내리고, 그리고 Y축에다가도 수선의 발 내립니다. 그럼 다 이게 직각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럼 뭐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자, 2대 3이죠? 그러면 2대 3이에요. 자, 자, 2대 3이에요. 그리고 2대 3이죠. 자, 무엇이 보인다? 닮은 비가 막 보인다. 닮은 비가 막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2대 3의 비율로 x 좌표를 나눌 수가 있고 y 좌표를 나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2대 3이죠? 근데 x 좌표가 a예요. 그럼 이 점의 x 좌표 어떻게 돼요? 2분의 5a가 되는 거죠. 왜? 2대 5가 돼야 되니까. 자, 마찬가지로 3대 2. 그러면 3대 5가 되죠. y좌표가 3a니까 이 점 y좌표가 5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내분점, 그러니까 외분점을 내분점으로 바꿔서 닮은 관계를 찾아서 교점에 이 직선과 축이 만난 교점의 x좌표, y좌표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다? 비례식을 가지고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많은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써볼게요. 너를 A, 3A라고 하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5A가 되고요. 이 점의 좌표는 5A가 된다는 소리. 그럼 모두 알았어요? 너가 기울기가 빼기 3분의 1인 직선인데 y 절편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냈습니다.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이 점 B도 찾아낼 수가 있죠. 어떻게? 너랑 교점이잖아. 교점이죠. 그럼 B도 찾아내. 잠깐만, 뭐야? 자, 그 B가 뭐가 나오느냐? 2분의 3A, 2분의 9A가 나옵니다. 연립해봐야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해서 그냥 교점의 좌표를 찾은 거예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BC의 넓이가 20이다.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A점, B점, C점의 좌표를 다 알고 있죠.
세 개의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자, A, B, C 순서로 써볼게요. 자, 좌표를 어떻게 쓴다? X 좌표, Y 좌표를 세로로, 그리고 A, B, C 순서대로 쓴다. B가 3분의 2A, 2분의 9A, C가 0, 5A죠. 그런데 어떻게 하자? 마지막에 A 좌표를 한 번 더 써주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곱해서 곱합니다. 곱해서 더해요. 제곱 맞죠? 여기도 제곱 빼기. 자, 이렇게 곱해서 더해요. 여기다 써줍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준 게 무엇이다? 삼각형의 넓이다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 알아둬야 됩니다.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보죠. 없어지고 2분의 5A 제곱 2분의 1 곱한 게 20 나오죠. A가 뭐가 나온다? 4, 80. 그렇죠. A가 4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면 너 4,12 너 A에다가 4 대입해야 되니까 6,18이 나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되어 있느냐? mn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mn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지수함수가 평행이동됐다라고 생각하자고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뭘 쓰면 좋을까요? 기울기가 지금 3인직선이 있죠. 기울기 3인직선 2분의 6해서 기울기 3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거는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 자, 너 좌표가 각각 얘랑 얘인데 둘 다 곡선 위에 있죠. 그러면 x, y에다가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될 것 같아요. 4,12부터 대입하면 자 12는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mn의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됐어요. 자, 6,18이 있는데요. 얘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18은 2에 6 빼기 m제곱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자,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mn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식에서 아래식을 마이너스 하면 n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 암산이 좀 어렵겠죠. 암산이 좀 어려울 겁니다. 자, 양쪽에 2의 m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계산은 뭐가 나오죠? 64 빼기 16 48 약분돼서 8 m이 무엇이 나온다? 3 나오네요. 3 m값이 3이 나오고요. m값을 다시 대입을 해서 n값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n값은 10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멀리서 한번 보자. 멀리서. 자, 식을 보고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적당히 평행이동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직선, 기울기 고정되어 있고 지나는 점도 예를 들어서 0,0으로 고정되어 있는 매우 좋은 직선입니다. 수직인 직선이니까 기울기 알 수가 있고요.
나는 한 점만 체크하면 또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돼 있죠. 직선의 방정식. 자, 외분 개념이 나와 있으면은 어떻게 해보자? 외분의 기하학적 의미를 생각해 본 다음에 내분 개념으로 바꿔볼 생각을 해야 된다.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는 많이 나왔었고요. 내분점 개념을 외분점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연습할 때 외분을 내분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거는 기하학적으로 꼭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X축, Y축에 순회발 내려서 직각 삼각형 만들어낸 다음에 닮은 비 사용했죠. 그리고 교점의 좌표를 다 찾아서 넓이 공식.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신발끈 공식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렇게 해서 A점, B점. A점과 B점의 좌표를 결국 찾아냈어요. A 값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시 이 곡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해서 mn 값을 찾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이 21번 문제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고 경험적으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이해되죠?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미적분 파트 문제하고 수원수투 공통범위에서 21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오늘 다뤘던 문제들은 꼭 해봐야 되고요. 복습을 꼭 해봐야 되고요. 계산을 여러분들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산이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방해 요소가 되면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지금 이야기했던 것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분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적분은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치환적분, 부분적분 사용해서 값을 계산하는 거라든지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으로 급수의 값을 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하고 공비만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복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